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백형소 테마 특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상소의 기본 개념이라는 틀인데 상소 일반론입니다. 상소 일반론을 한번 잠깐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상소라는 말을 씁니다. 상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상소라는 말이 뭐냐 이런 뜻이죠.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가 있죠. 일단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재심이나 비상상고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소라고 안 해요. 왜? 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상소는요,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겁니다. 재판, 그러니까 우리 준항고 있죠. 뭐냐면 준항고, 검찰항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재정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상소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상급법원에 불복합니다. 그러니까 상급법원에 불복하니까 자, 먼저 동일신급에 대한 불복 뭐가 있어요? 정식재판 청구. 그 다음에 재판장이 소송지휘권 같은 거 할 때 이의신청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상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소라는 것을 따지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상소의 종류는 뭐가 있다? 항소도 있고, 그 다음에 상고도 있고, 그 다음 뭐 또 있죠? 항고도 있죠. 그래서 항소는 뭐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었습니다. 자,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였죠. 자, 그 다음에 상고라는 것은 제2심 판결에 대한 뭐가 된다? 상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항고는 뭐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겁니다. 상소가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소를 하는 데 있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거니까 상소를 아무 때나 인정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소에 이제 일반적인 허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상소를 좀 그러니까 상소를 남상소의 폐단을 좀 막자라고 해서 요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제한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소에 이제 일반적인 요건의 흠결,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소는 적법, 부적법, 부적법한 상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소 기각 결정이란 일종의 형식 재판입니다. 자, 일종의 형식 재판으로 종결을 시켜요. 자, 그러면 그 상소의 일반적 허용 요건은 뭐가 있겠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일단 아무나 상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소권자에 의한 상소여야 됩니다. 상소권자가 상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중소송 이런 거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소라는 걸 요식행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률이 정한 그 다음 뭐다? 자, 기한과 방식을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한 상소의 의사표시일 것.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소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신경 쓸 게 지금 뭐다? 상소를 누가 한다? 아무나 못하죠? 상소권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소권자를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소권자는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상소권자는 뭐 검사, 피고인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고유의 상소권자가 있습니다.
자, 고유의 상속권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상소 대리권자가 있습니다. 대신하는 사람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고유의 상속권자는 누가 있냐면 검사 피고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피고인 이외의자로서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고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증언을 쓸데없이 증언 거부했다가 과태료 결정 받았잖아요. 그럼 즉시 항고할 수 있거든요. 항고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별거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일단 상속권자 누가 있다? 고유의 상속권자, 검사, 피고인.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소 대리권자라고 해가지고 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있냐면 피고인이 만약에 미성년자이면 법정 대리인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그 외 대리인 누가 있겠습니까?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원심에서의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있는데 요걸 대리권을 이제 해가지고 나오면 뭐냐면 법정 대리는요 특이하게도 자 법정 대리는 특이하게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상소할 수,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해도 법정 대리는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외 나머지 대리권자 있죠?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원심에서의 대리인 이런 사람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하지 말라면 못해요. 그리고 자, 피고인이 상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피고인은 미성년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상관없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인 피고인도 자,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보다 대리인인데 일반적인 대리와 달리 그냥 하는 거예요. 상소. 그 다음에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하지 말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상소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상소를 제기했다가 상소를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취하할 수도 있죠. 자, 상소에 취하가 있어요. 근데 자, 미성년자인 피고인도 법정 대리 동의 없이 상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상소에 취하는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상소를 제기한 피고인 이런 사람들이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전제가 하나가 제한이 되는 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지 맘대로 상소 포기 안 해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뭘 받아야 된다? 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소를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했던 상소를 만약에 취하고 싶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소 대리권자의 취하가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상소 대리권자가 상소를 뭐 한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역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시는데, 여기서 좀 곁다리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소 취하는 어떻게 하도록 되냐면, 상소 제기는 서면으로 합니다. 근데 상소 취하는요, 상소를 했다 취하는 건 원칙은 뭐다? 서면이에요. 서면주의입니다. 그런데 상소를 취할 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공판정에서는 뭘로도 가능하다? 구술로도 할 수가 있어요. 말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변호인도 상소 취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뭘 받으면?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이런 게 등장하죠. 공판정에서의 상소 취하가 있습니다. 상소 취할 수 있죠. 근데 뭘 받아야 돼요?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공판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때는 뭐다? 뭘로도 가능해요?
구술동의도 가능합니다. 구술동의도 말로도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동의하는데 꼭 서면으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근데 이 구술동의가 동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소를 취하면 재판이 확정이 돼버려요. 한 번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신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구술동의는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묵시적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묵시적 나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변호인, 독립한 상소권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상소 대리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권이라고 하면은 본권에 종속하는 거예요. 그럼 본권에 종속하면 본권이 사라지면 대리권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일단 틀렸고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변호인 상소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다. 그 다음 2번 별표. 자 뭐냐? 자 뭐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뭘 받으라고 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소를 취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있다. 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피고인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엄마는 동의했어요. 근데 아빠가 동의 안 했어. 그럼 아빠가 힘이 세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두 명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실제로 따지면 엄마의 동의만 받으면 되지. 힘으로 따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다? 아빠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왜?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중 자 체크할까요? 아버지는 항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버지는 동의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취하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을 얘기했던 판례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제 보시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4번으로 이어가 보면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는 뭘로도 가능하다? 구술로도 가능하다. 근데 구술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그 동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시적이에요. 묵시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뭐냐? 나 변호인 취하니까 피고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재판장이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명시적으로 동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상소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 자, 우리 상소권 회복이라는 게 있죠. 상소권 회복에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 지문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좀 한번 실어놨습니다. 상소권 회복은 어떤 겁니까? 자, 상소 제기권자가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했다 안 했다? 제기를 안 한 거예요. 상소 기간 내에 상소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상소 끝났잖아요. 재판 확정됐는데 다시 미확정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졌던 상소권을 뭐 하는 거다? 회복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상소권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비교되는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형사 소송 규칙에 있는데 절차 속행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쓰면 좀 기니까 자 우리 지문의 5번에 가보면요. 5번의 해설의 2번을 가보세요. 5번의 해설 2번을 가보시면 자 형사소송 규칙 154조의 규정에 의한 자 체크 한번 할까요? 일단 거기 4줄까지가 있습니다. 4줄까지가 절차 속행 신청에 관한 제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은 자 상소가 제기된 후 자 제기된 후에다 따옴표 한번 쳐두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또는 공판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재판 없이 상소 절차가 종결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소를 제기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이 됐습니다. 그럴 때 상소 포기 또는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구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럼 구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제도예요? 다른 제도예요? 완전히 다른 제도죠. 이쪽은 뭐 했어요? 상소를 제기했다가 취하가 되는 거죠.
상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여기는 제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투는 거. 그리고 이건 제기했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취하가 돼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구제를 받는 거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자, 이례적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건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사건이 나왔는데, 과연 요거는 상소권 회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절차 속행 시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닐 것인가, 요게 논의가 됐던 아주 유명했던 판례인데요. 자, 그래서 5번 가보면, 거기 세 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상고를 포기했어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원래 포기했다면 확정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그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자, 상고 제기 기간이 경과기자 전에다 동그라미일까요? 그러니까 포기를 했지만 형식적으로 날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제기 기간 7일 있잖아요. 7일. 그래서 전에, 근데 아직 날짜가 안 지났어요. 내가 포기를 해놓고 오늘 포기했는데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이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고를 포기했고, 포기를 했는데 아직 기간 경과, 기간 도과 전 다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싶으니까, 자,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다 애매하잖아요. 뭐 어디로 갈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두 가지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절차 속행 신청도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은 어떻게 했냐? 둘 다 안 받아준대요. 둘 다 안 받아준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상소권 회복 청구는 뭐죠? 날짜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차 속행 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소를 제기했다가 취하고 나서 확정이 됐을 때 구제받는 거라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상고를 안 했어. 그냥 난 안 할래 한 겁니다. 둘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럴 때는, 자, 뭘 한다? 그냥 상소를 제기하래요. 날짜가 아직 형식적으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상소를 제기한 법원이 여기에서 심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너 왜 포기했는데 상소를 제기했느냐? 그럼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각이 되면 다시 또 직시한 걸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제도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보편적인 제도로 들어오지 이상한 제도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해를 좀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 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고 포기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근데 밑에 해설에 나와 있지만 절차 속행 좀 안 돼요. 이걸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이제 밑에도 좀 특이한 판례죠. 자,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또 체크할까요? 상소 기간이 도과된 상태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소 포기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은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법원이 심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 취지는 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법원이 받아줄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좀 특이한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법원적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정말 까다롭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둔 거니까요. 그렇게만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편적인 이제 상소권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상소권 회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근데 뭐가 돼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그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은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즉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얘기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과실을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100대 0이 있습니까? 실제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판례는 어떻게 되면, 자, 피고인 측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측에 과실이 있어도 인정한다면 주로 어떤 거겠습니까? 따져보는 거죠. 자, 국가하고 피고인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느 쪽의 귀책 사유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쪽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받아줍니다. 근데 피고인의 규칙 사유가 압도적으로 크면 안 받아주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기 위해서 피고인의 잘못이 살짝 있어도 돼요. 근데 뭐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법원이겠죠. 법원의 규칙 사유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속권 회복을 실제로 이거 상속권 회복도 잘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근데 자, 상속권 회복의 인용. 인용 유형은 크게 보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 한번 쭉 생각을 하시면 우리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누구한테 송달을 하게 돼 있죠? 교도소장한테 송달하면 본인에게 전달했는지와 상관없이 송달이력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도소장이 제때 전달했다 안 했다? 전달 안 했어요. 그러면 전달을 늦게 받아가지고 상소를 제기를 못했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이때는 받아줘요. 만약 이거 안 받아주면 이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사고 칩니다. 그죠? 네, 받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00%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부적법한 송달. 자, 우리가 송달이라는 건 요식행위예요. 그래서 방식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공시송달 용건을 안 갖췄는데 공시송달 있다. 아니면 비록 공시송달 요건 갖췄지만 피고인은 재판받은지도 몰랐다. 그럴 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받아줍니다. 이 정도, 이게 유형적으로 따지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사건이 한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6가지인데 한 건은 이거고 5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교도소장 등 교도관이 법원 결정 정보를 송달받고 상소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재소자인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 회복 신청 받아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소장이 잘못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가보면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안 했어요. 피고인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신고 안 했다고 바로 법원은 공시송달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공시송달이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서 자 체크하시면 잘못된 공시송달의 터잡아 이 말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런 건 받아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안 갖추어졌다? 안 갖추어졌다. 끝난 거면 더 이상 볼 말도 없어요. 다음 10번째도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볼게요. 우리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죠? 최초는 2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2회 이후부터는 5일이 지나야 되겠죠? 근데 자 두 번째 줄 끝에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바로 재판해버린 거예요. 날짜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날짜 안 준 거예요. 그럼 방식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효력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인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이제 과실, 지들 잘못이 있어요. 자, 뭐다? 상소권 포기가 비록, 자, 기망 동그라미 있어요. 근데 기망이 피고인들 둘이 장난친 거예요. 피고인들 둘이 잘못 장난쳤는데 이쪽에 하나가 속아가지고 뭐 했다? 저 날짜, 얘가 지금 속여가지고 날짜 지난 동안 못 했어요. 그럼 법원이 어쩌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들끼리 했잖아요. 국가 잘못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상소권 회복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신 것이므로 자 재항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했다. 지들끼리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알았다. 지들 잘못입니다. 이런 거 안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뭐냐면 12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소권 회복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소권 회복, 그다음에 상고권 회복, 항고권 회복.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소권 회복이라고 하게 되면 뭘 받겠다라는 겁니까? 나는 항소 제기한 항소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항소를 받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항소심 우리 형사 절차는 이미 진행된 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여기서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어요.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뒤로 후진 된다 안 된다? 후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러니까 검사는 항소를 진행했어요. 근데 피고인은 항소를 못했어. 이런 식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알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는데 이미 검사에 의한 항소가 뭐가 됐다? 선고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항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준다, 못 받아준다?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항소권 회복 청구는 언제까지만 해야 된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자 체크할까요? 검사에 의한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 선고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항소권 회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후진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14번째도 이제 과실, 자기들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뭐다? 징역에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전해 듣고. 왜 전해 듣습니까? 직접 봐야지. 그래서 또한 판결 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서 자, 항소기간에 항소 못했대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까? 항소장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오잖아요. 오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소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럼 지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됐고 14번째도 마찬가지죠. 자, 뭐다? 단순히 질병. 자, 단순히 질병 걸렸다. 그럼 입원했으면 못 갑니까? 아, 대리할 수 있잖아요. 변호인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부터는 이제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상소를 제기하는데 상소용 요건 이제 뭐다? 첫 번째 뭐 상소권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보면 상소의 이익이 있을 때만 상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소의 이익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현재 상태의 개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 최상이에요. 지금이 as it gets. 지금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되죠? 상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소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따져볼 게 이제 뭐냐? 우리 검사의 상소 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상소 이익.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이 검사에겐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해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상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는데 유죄를 주장하는 상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죄가 나온 형량이 너무 낮다 상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뭐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도 하잖아요. 말로만.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했으면 뭐 이번 테마에서는 안 하지만 여기 이때는 뭐가 적용된다? 불이익병역음주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은 당연히 뭡니까?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상소만 허용이 됩니다. 이익을 위한 상소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실제 사건인데 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가볍대요. 저 같은 쓰레기를 고작 징역 1년밖에 안 해줍니까? 징역 3년에 처해주세요. 상소했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근데 그런 상소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추울 땐 가능. 요즘 너무 춥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근데 그런 거 안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논점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논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논거가. 그러니까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럴 때 상소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 뭐냐면 불복은 주문에 대한 불복이어야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이것만 되는 거고 자, 뭐다?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 이런 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나 무죄 나왔는데 논거가 이상해. 논거가 이상해. 그러면 혹시 상소할 수 있냐? 안 받아줍니다.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피고인이
형식 재판을 받았어요. 형식 재판에 대해서 무죄를 구하는 상소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 재판이면 이제 공소 기각이나 면소 판결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 재판, 공소 기각, 면소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실제로 무죄는 아니지만 처벌은 안 받잖아요. 그러면 상소 안 된다.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판례가 논거가 좀 달라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논거가 다른데, 자, 일단 공소 기각에 관해서 무죄를 구하는 상소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면소 판결에 대해서도 무죄를 구하는 상소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공소 기각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상소의 이익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면소 판결은요, 실체 판결 청구권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논거가 쭉 다른데 아직 논거까지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죄를 구하는 상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논거 나오면 공상, 그다음 뭐다? 면실. 좀 이런 논거 가지고 두 문제 따면 웃기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근데 면소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무죄 판결을 구하는 상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어떤 거죠? 위헌 결정이 났는데 면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다?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또 하나의 테마를 또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들어가 보면요.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 임무를 가지므로, 자,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 체크할까요?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게 한 상소. 됩니까? 검사고 피고인이고 불복은 뭐만 해야 돼요? 주문. 아시겠죠? 이유만을 다투는 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다음 16번.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당연히 상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만약에 피고인 이익을 위해 상소했다? 그럼 이때는 불변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다 17번, 18번 묶어버리면 되겠죠. 자, 17번 뭐예요?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18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입법부가 폐지한 게 아니라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그랬죠? 무죄죠, 무죄. 그런데 법원이 뭘 했습니까? 무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면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하고 20번을 또 보시면 이 상소 이익과 관련해 또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 상소 이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신문이 좀 특이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만 항소를 했어요. 검사만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말하면 항소했다 안 했다? 항소를 안 했죠. 그런데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이 됐어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허용되겠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 나오고 논점이 나오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재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는 알 수 없죠. 근데 법에서는 간주를 해요. 그래서 자,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피고인은 만족했다라는 뜻이에요. 피고인은 만족한 겁니다. 결론은 만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자 뭐죠? 항소 기각 판결했다니, 항소 기각 판결은 무슨 뜻이냐? 법원은 원심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심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자 뭐죠? 피고인은 지금 뭐죠? 만족을 했었는데 그 만족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유지하고 있죠. 만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피고인 상고한다.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불복한 것만 되는 거예요. 불복 안 한 건 만족입니다. 만족이니까 그건 더 이상, 만족한 건 더 이상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이건 상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놓고요. 19번하고 20번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경우 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거예요. 만족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다음 20번은 이거에 대한 또 응용 버전인데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항소심이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대요. 자 그러면 피고인은 지금 뭐다? 만족을 했는데 그 만족이 깨졌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양형부당만 항소하라 이거. 상고하라 이거. 양형부당만. 근데 그 외 것들은 상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봅시다.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령 위반 이걸로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룰을 뭐다? 안 하면 만족한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되면 이걸로는 더 이상 상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대단히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소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들 해서 상소권 회복, 그다음에 상소 취하, 그다음에 자 뭐죠? 요런 상소의 이익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뭐 평소에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인데요.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소 일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마무리 짓고 또 뭐다? 일부 상소가 있겠죠. 자, 일부 상소부터는 또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